네, 법조계에서 서울변호사회에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30억 원의 돈의 성격을 비롯해서 변호사 윤리 장전을 위배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유영하 변호사 징계 진정서 제출에 참여한 변호사 한 분 모시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조현삼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서울변호사회에 이 진정서를 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진정서 내용에는 유 변호사가 어떤 법을 위반했다고 적시를 하셨습니까? 네, 우선 변호사는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피고인을 변호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께서는 변호인에서 사임하고도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변호 활동을 하였다는 점이 우선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변호사 윤리장전 역시 변호사가 피고인의 범죄 행위나 위법 행위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네. 유 변호사님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시키려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일부를 선임료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는 검찰의 직무행위를 방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지금 진정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이제 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좀 어떤 반대되는 좀 질문이라고 할까요?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그 변호인을 사임하고 나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를 계속했다라는 말씀은 변호사 사임하고 나서 박 전 대통령이 그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난 다음부터 유영하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변호 활동을 한 건 없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아무리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해도 당연히 피고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네. 저를 포함해 이번에 진정서를 제출한 변호사들도 이 변호사님이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지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주장한 건 아닌데 네. 근데 유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 네. 정치 재판이라고 규정하면서 재판의 보이콧을 사실상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변호인의 지위를 스스로 벗어 던졌었는데 네. 이제 와서 다시 변호인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께서 주장했던 재판의 정치화를 스스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고 네. 그런 재판을 파행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예전과 같은 사임과 선임을 반복하는 게 아닌가 라는 면에서 네. 변호사 윤리장전 같은 그런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진정서 안에 보면은 유영하 변호사가 그 변호사를 지난번에 사임한 뒤에 여러 네. 차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것도 변호사법 위반이다라고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변호사 사임을 하더라도 측근인 입장에서 접견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물론 유 변호사님이 단순히 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위로하고자 접견한 것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아시다시피 유 변호사님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하고 변호사로서는 유 변호사님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판을 파행으로 이끌고자 사임을 하고 재선임을 한 것이라면 이는 측근이 아닌 변호사로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였다고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 변호사님이나 진정을 함께 제출하신 변호사분들의 생각으로는 사임계를 낸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것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과의 그 접견을 거부한 것 이것으로 미뤄봐서 사실상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와 그 이후 행보에 대해서 변호인으로서 조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신 진정서에 박 전 대통령 명의 계좌에서 받아서 보관한 40억 원 중에 수표 30억 원.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유 변호사님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사임을 했다가 네. 돌연 지금 30억 원이 문제가 되자 다시 변호인으로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는 것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재판을 정치화하였다는 점을 스스로 보여준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수임료라고 지금 주장을 하잖아요. 유영하 변호사는 30억 원이라는 게 수표 네. 30억 원이라는 게. 근데 우선은 제가 궁금한 게 이 정도 규모의 사건 같은 경우에 변호사 선임료를 30억 원, 40억 원 받기도 하는 모양이죠.
네, 사실 유 변호사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네. 해당 금액이 만약에 변호사 선임료라고 한다면 네. 유 변호사님은 그거를 변호사 선임료로 신고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래야 되겠죠. 유 변호사님은 해당 금액에 대해서 전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예. 그렇다면 우선 변호사 선임료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변호사 선임료를 받았다면 이를 어떤 식으로든지 사용을 했을 텐데 네.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 변호사 선임료로 받은 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누구한테 내 재산 맡길 사람이 없으니까 네. 가장 가까운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에게 이것 좀 일단 좀 관리 좀 해줘라. 네. 이렇게 부탁을 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건 어떻습니까? 변호사가 불법적인 자금이든 합법적인 자금이든 간에 의뢰인의 돈 관리를 위탁받는 거는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네, 물론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금전 관리를 위임받을 수도 있을 텐데요. 네. 만약 그런 단순히 재산 관리인의 위치에서 유 변호사님이 돈을 맡으셨다면 위법 행위를 하셨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본인께서 변호사 선임료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만약 선임료가 아니라 재산 관리인의 지위라고 판단된다면 어찌됐건 검찰의 추징, 직무행위를 방해하는 위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재산 추징 준비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과 유 변호사가 지금 이 30억 원이 수임료다라고 주장하는 것과의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유 변호사님이 보관하고 있는 금원이 만약에 주장하시는 대로 변호사 선임료라고 생각한다면 네. 지금 검찰의 추징 준비 절차가 사실은 무용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박 전 대통령님의 요구로 단순히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네. 당연히 범죄 수익금으로 그것을 추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 선임료라고 주장을 하시면서도 전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금액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게다가 굉장히 고액이시죠. 30억에 해당되는 선임료를 받는 자체가 사실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면 네. 이것은 박 전 대통령님의 요구로 단순히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됐다고 구치소에 선임계를 냈다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유영하 변호사가. 네. 그거 자체도 좀 이례적인 모양이죠? 네, 일반적으로 선임계는 구치소에 제출한다기보다는 재판부에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네. 기소가 되기 전이라면 네.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네. 있죠. 네, 그래야지만이 구치소 접견 전에 재판에 관련된 기록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래야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접견을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재판부라든지 또는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했을 시점에 변호사 선임료를 받았다라든지 얼마를 받았다라든지 이런 거를 신고를 하게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변호사 수임료를 받게 되면 네. 금전적인 이득을 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니까요. 네. 그래서 세무당국에 원래는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거죠. 매번 선임이 될 때마다요? 예, 물론 세금을 피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네. 법적으로는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게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말씀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받은 수임료를 다 합해가지고 연말이나 또는 소득세 신고할 때 한꺼번에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변호사 선임이 될 때마다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많이들 진행을 하시는데요.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추후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영수한 금액의 날짜를 정정하실 수는 있으시겠죠. 그거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걸 자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유영하 변호사의 변호사 수임료다라고 유영하 변호사가 분명하게 주장을 하고 나서면은 사실 유 변호사가 시인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범죄 수익금으로 강제 추징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유 변호사가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검찰이 강제 추징에 나설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보고 네.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유 변호사님의 신분이 변호인이다 네. 보니까 피고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하실 거라고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아무래도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는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냥 뭐 전망 차원에서 어떻습니까? 유 변호사가 이제 이렇게 선임계를 냈으면은 뭐 일단 구치소에만 냈습니다만은 앞으로 재판에서 특히나 이제 앞으로 재판은 이 국정원 뇌물 사건까지도 이제 병합해서 심리를 하게 될 텐데 앞으로 재판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재판에 그 변호인으로서 나설까요? 사실 뭐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곤란한 부분이긴 하지만 네. 지금까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께서 유 변호사님에게만 사실상 의지해서 대응 전략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되신 분들은 전혀 만나지 않으시고 네. 오직 유 변호사님만을 상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박 전 대통령님과 유 변호사님의 관계를 더욱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께서 앞으로 유 변호사님한테 의지해서 네. 그 지금 재판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재판을 계속 유 변호사가 재판을 계속 이어가는 것 자체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지금 저희들의 생각은 그런데요. 네. 그거는 저희가 단순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네. 변협 차원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과연 저희들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징계 절차를 네. 밟고 난 다음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징계 진정서를 제출한 서울 변협 소속 조현삼 변호사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법조계에서 서울 변호사회에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30억 원의 돈의 성격을 비롯해서 변호사 윤리 장전을 위배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유영하 변호사 징계 진정서 제출에 참여한 변호사 한 분 모시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조현삼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서울 변호사 회에 이 진정서를 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진정서 내용에는 유 변호사가 어떤 법을 위반했다고 적시를 하셨습니까? 네, 우선 변호사는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피고인을 변호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께서는 변호인에서 사임하고도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변호 활동을 하였다는 점이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판을 파행으로 이끌고자 사임을 하고 재선임을 한 것이라면 이는 측근이 아닌 변호사로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였다고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 변호사님이나 진정을 함께 제출하신 변호사분들의 생각으로는 사임계를 낸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것,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과의 그 접견을 거부한 것, 이것으로 미뤄봐서 사실상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와 그 이후 행보에 대해서 변호인으로서 조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신 진정서에 박 전 대통령 명의 계좌에서 받아서 우선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변호사 윤리장전 역시 변호사가 피고인의 범죄 행위나 위법 행위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네. 유 변호사님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시키려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일부를 선임료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는 검찰의 직무행위를 방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지금 진정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이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좀 어떤 반대되는 좀 질문이라고 할까요?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첫 네. 번째 변호사를 변호인을 사임하고 나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를 계속했다라는 말씀은 변호사 사임하고 나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난 다음부터는 유영하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변호 활동을 한 건 없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아무리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해도 당연히 피고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네. 저를 포함해 이번에 진정서를 제출한 변호사들도 이 변호사님이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지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주장한 건 아닌데 네. 근데 유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 네. 정치 재판이라고 규정하면서 재판의 보이콧을 사실상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변호인의 지위를 스스로 벗어 던졌었는데 네. 이제 와서 다시 변호인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께서 주장했던 재판의 정치화를 스스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고 네. 그런 재판을 파행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예전과 같은 사임과 선임을 반복하는 게 아닌가라는 면에서 네. 변호사 윤리장정 같은 그런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진정서 안에 보면은 유영하 변호사가 그 변호사를 지난번에 사임한 뒤에 여러 네. 차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것도 변호사법 위반이다라고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변호사 사임을 하더라도 뭐 측근인 입장에서 접견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물론 유 변호사님이 단순히 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위로하고자 접견한 것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아시다시피 유 변호사님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하고 변호사로서는 유 변호사님을 만나고 있는